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2 UN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가 지난 7월 4일부터 6박 7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평화캠프에는 국내에서 유학 중인 13개 UN 참전국 참전용사 후손과 대학생, 한국 참전용사 후손과 대학생 등 98명이 참여했으며 보훈 현장 방문과 평화 토크 콘서트, 비무장지대 견학 등 다양한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UN 참전국과의 인연과 우정을 미래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평화캠프는 2019년 6월 이후 3년 만에 전면 대면 행사로 개최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평화캠프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보훈 활동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가 공동 기획 제작한 영상이 국내외 누리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참전용사가 한국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이유라는 주제로 6.25 전쟁에 참전한 영국 참전용사가 출연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참전 경험담과 참전 후 재방한 초청 행사를 통해 한국을 다시 찾은 소회 등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자 조회수가 232만 회를 넘었고 감사와 존경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2개 UN 참전국과 195만 UN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와 예우를 다하는 다양한 국제보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뇨한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보훈의 당사자인 청년 국가유공자와 유족, 군인과 경찰을 비롯해 의사와 기업인, 언론인과 시사평론가, 작가와 예술인 등 각 분야 44명이 위촉됐으며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는 국가보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책 의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와 제안 활동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평년보다 높은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독거와 고령의 보훈 가족을 위한 혹서기 집중 관리를 추진합니다. 7월부터 2개월간 국가보훈처는 80세 이상 재가복지 대상자 5천여 명 중 취약 대상자를 파악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1:1 안전 확인과 폭염 시 행동 요령 안내, 기초생활 지원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가복지 대상자분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돌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민족저항시인 윤동주 지사를 비롯해 송몽규 지사, 홍범도 장군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부가 창설됩니다.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이 추진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는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에 국외로 이주해 광복 이전에 사망해 대한민국의 공적 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한 분들로 등록기준지는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 독립기념관 1번지로 부여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단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무적으로 남지 않도록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국가적 예우에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인 보훈보금자리 강동 입주식이 지난 7월 14일 열렸습니다. 보훈보금자리는 국가보훈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저렴한 임대 조건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특화주택으로 이번 보훈보금자리 강동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18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제2, 제3의 보훈보금자리를 마련해 보훈 가족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18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국가유공자 심리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세의료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정신건강 분석평가와 치유 심리상담 등 맞춤형 정신건강 통합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서거 57주기 추모식이 지난 7월 19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추모식에는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추모사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은 험난했던 근현대사의 중심에 계시면서 대한민국 부국강병의 초석을 다지셨던 분이라며 그 숭고한 뜻과 정신을 영원히 기억,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오는 9월 12일까지 제23회 보훈문화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진행합니다. 보훈문화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어지며 후보자는 본인 이외에 누구나 제한 없이 나라사랑 배움터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 상패와 상금 각 1,000만 원이 수여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훈문화상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7월 19일 동두천시 국민체육센터에서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이번에 귀환한 호국의 영웅은 북한 장진호 지역에서 발굴 후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봉환된 고 박진호 일병으로 72년 만에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귀환한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맞이해 재단까지 모셨고 호국 영웅에 대한 명예선양의 의미를 담은 호국 영웅 귀환패와 전사자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함이 유가족 대표에게 전달됐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일정으로 워싱턴 DC와 하와이 방미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보훈 외교 출장으로 계획됐으며 고 윌리엄 웨버 대령 자택을 방문해 한국전 참전용사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하와이 미주리호 함상 위에서의 한미 동맹 위로연까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상징적 인물로 지난 4월 별세한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자택에 한국전 참전용사의 집 명패가 걸렸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의 집 명패는 국내 국가유공자의 자택에 달아드리는 국가유공자 상징체계가 담긴 명패로 한미 국기와 함께 한국전쟁 참전용사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방미 첫째 날인 25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참전용사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또한 미국 육군박물관을 방문해 켈로 부대의 6.25 전쟁 참전을 기리는 8240 부대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72년 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투혼을 발휘했던 미국의 젊은 용사들과 소중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보훈의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운영지원과장에 구급 공채 출신 여성인 홍경화 서기관이 발탁됐습니다. 운영지원과장은 보훈처 조직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로 그동안 주로 고시 출신 과장이 맡아오던 자리입니다. 이에 박민식 보훈처장은 입직 경로와 상관없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누구나 주요 업무를 맡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정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 문화 조성을 통해 인류 보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내 보훈사적지 탐방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번 탐방단은 총 90개 팀 360명으로 구성되며 9월에서 10월까지 원하는 일정에 맞춰 각 지역 보훈사적지를 2박 3일간 탐방하게 됩니다. 7월 26일 워싱턴에서는 제3회 월드콩그레스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월드콩그레스는 각국의 사회, 역사 교사들이 참전국의 미래 세대가 6.25 전쟁을 기억,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료 제작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아카이브 구축과 교육자료집 제작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준공식을 하루 앞둔 7월 26일 워싱턴에서는 전쟁포로 실종, 전사, 유가족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해 포로가 됐거나 실종, 전사한 유가족이 참석했으며 처음 공개된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에 헌화하고 탁본하는 행사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후에는 근처 호텔에서 참전용사 갈라 만찬을 열고 감사 예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7월 27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는 6.25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행사는 위대한 약속, 같이 갑시다를 주제로 참전 유공자와 정부 주요 인사, 시민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라는 위대한 약속을 지킨 영웅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를 동맹으로 함께 지켜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준공식에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 미 한국전 참전용사와 교포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회비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3,808명의 이름을 새긴 기념시설로 미국 내 참전 기념시설 중 미국이 아닌 국적의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최초의 시설입니다. 지난 7월 27일 백검 김구 기념관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수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은 교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립유공자 후손 중 모범이 되는 대상자를 보훈처가 추천하고 빙그레 공익재단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15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7월 28일 미국 버지니아주 밀포드에 소재한 캐롤라인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교 역사 연구 모임은 지난 2012년 한국전쟁을 공부하던 중 건너편에 위치한 캐롤라인 고등학교가 위도 38도에 위치한 것을 착안해 한국전쟁을 알리는 38선 기념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7월 28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고 스티븐 옴스테드 미 해병대 예비역 중장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스티븐 옴스테드 장군은 미 해병대 1사단 소속 사병으로 참전해 인천 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조전을 통해 국가보훈처장은 장진호 전투의 영웅이신 장군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 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이며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2년 8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